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에서는 개장 전 이야기 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포털에서 핫한 내용은 아스트라제네카 지금 관련주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영국의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 가 이제 공동으로 옥스퍼드 대랑 개발한 코로나 백신 3상 임상 참가자 한 명이 사망했다는 내용이 브라질에서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 이게 실제 백신을 접종을 했는지 아니면 후보의 효과 검증 차원에서 플라시보 그러니까 가짜약을 투여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라고는 하는데, 만약에 플라시보 약을 투여 받았는데 사망을 한 거라면은 어 아무래도 기존에 기저질환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일단 이렇게 사망자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기사를 이렇게 나왔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고 여기서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SK케미칼 진메트리스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변동성이 계속적으로 오늘 굉장히 심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사망자 발생이라는 이런 안 좋은 자극적인 어, 이슈가 발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가 개파락은 피할 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SK케미칼 차트를 좀 보면 지금 기존에 쭉 올라왔다가 빠졌다 다시 올라왔다가 여기서 조금 돌릴까 말까 약간 고민하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음봉이 조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일단 여기 종가상 요 시가는 지켜주면서 그러고 있는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관련해서 악재가 나온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시가가 개파락으로 30만 원 이하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닌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현대차처럼 이런 식으로 시가 개파락 크게 나오고 양봉이 나와줄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상황 아닌가에 대한 부분도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기사에서 나와 있듯이 시험은 계속이라는 부분이죠. 시험 중단을 한다는 게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악재로서 개파락은 나오겠지만 양봉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가능성 측면에서 조금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고, 시가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살짝 깼다가 시가를 올라타면서 지켜준다면 단기적으로 접근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은 있는데, 아무래도 분봉을 보면서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어 어지간하면 미보유자 입장에서는 어지간하면 접근을 안 하는 게 좋겠고, 보유자 입장에서라면 이 시가를 기준으로 한 3분 정도, 3에서 한 15분 정도 이렇게 흐름을 보면서 이게 빠르게 회복이 안 된다면 손절을 진행하는 게, 왜냐면 이게 이 흐름이 빠르게 회복이 안 된다면 오늘 양봉보다 음봉으로 추가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면서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에 대한 의견이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진매트릭스도 보도록 하죠. 얘는 지금 SK케미칼과는 차트가 많이 달라요. 같은 아스트라제네카 관련 테마로서 이야기가 계속 되는 종목인데, 지금 이렇게 쌍바닥을 잡아주는 흐름이었어요. 흐름인 가운데 이렇게 갈 수 있던, 어떻게 보면 차트를 잡아주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악재가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종목 역시 시가 개파락 불가피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아까 동일하게 SK케미칼이랑 그런 흐름 보면서 접근하 신규 접근자 입장에선 봐야겠지만, 웬만하면 이게 디테일한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신규 접근은 좀 자제하는 게 낫지 않을까에 대한 의견이 있고, 보유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동일합니다. SK케미칼 이야기랑 추가로 시가를 빨리 회복을 못하고 움직임이 나온다면 오늘
이렇게 시가 개파랗고 양봉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시가 개파랗고 추가 음봉이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보면서 대응을 해야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 뭐 여기 라인이 깨진다면 정말 좀 위험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기 잡아주는 데가 없어요. 그냥 12,500원과 만원까지도 위험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해 봐야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미국 뭐 이슈인데 IT 공격 길들이기 해서 뭐 구글 손본디 페이스북도 때리듯이라는 부분인데, 지금 주로 타겟 일단은 구글 먼저 뭐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 뭐 페이스북, 그 다음 대상이 뭐 애플이나 아마존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서 소송을 진행, 뭐 소송 외에 해서 이렇게 내용이 나왔는데, 지금 검색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뭐 구글 스마트폰에 뭐 구글이 기본적으로 뭐 검색 엔진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여기서는 보면 그래가지고 요거 경쟁 기회를 박탈하는 혐의가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구글 입장에서는 일단은 뭐 포털을 뭐 바꿔서 쓸 수 있는 거기도 하고, 소비자들이 뭐 선택했다라는 항변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제 제조사의 대가를 지급한 부분이 있다면 어쨌든 빼도 박도 못하는, 어쨌든 이런 경징계 박탈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안드로이드 폰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구글이 OS이기 때문에 그런 뭐 구글의 뭐 제조사에 대한 입김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도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좀 정신없는 상황이고, 지금 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전 세계적인 검색 엔진 점유율 같은 경우는 구글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네이버가 장악하고 그 다음에 구글이 나눠 먹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다른 기사를 또 보면,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뭐 나왔는데, 뭐 불똥 튈 수 있다는 내용이 기사가 있다라고 이 정도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충 내용이 있고, 그리고 뭐 다른 거는 이제 뭐 바이든이 당선됐을 때는 우리나라 뭐 환율이 1,100원이 무너질 수 있다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환율이, 그러니까 이 1,100원이 무너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높아져서 우리나라의 돈을 적게만 주고도 달러를 살 수 있다는 건데,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 위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낮아야지, 어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낮아야지 달러로 이렇게 벌어들인 돈을 우리나라 돈으로 많이 좀 바꿀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업들의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그 반대로는 수입 업체 입장에서는 환율이 떨어질수록 뭐 당연히 유리한 거겠죠. 왜냐면은 이제 물건 들여오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조금만 내도 물건 가져올 수 있으니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3년 만에 이후 최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높아져서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1달러당 요게 가격이, 그러니까 조금만 내도 우리나라 돈을 조금만 내도 1달러를 사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내용들이 나오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바이든 당선 시에는 이제 뭐 환율이 뭐 우리나라 수출 위주인데 환율 부분 때문에 좀 손해를 볼 수 있다라는 기사로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근데 아직 바이든이 당선된 건 아니잖아요. 11월 3일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좀 우리나라 주식시장, 그 전까지 우리나라 계속 증시에도 변동성이 있겠고 그 이후에도 뭐 추가적인 변동성이 많이 발생할 텐데, 환율 시장도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에 따라서도 또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그런 환차익에 의한 매출이 많이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AI 반도체 100조 원 M&A 전에 삼성 인공신경만 치고 나간다라는 부분인데, 지금 뭐 인재 확보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뭐 SK 하이닉스는 뭐 최근에 이야기 나왔었죠. 인수한다고 뭐 나왔는데, 일단 시장 반응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 초반에만 딱 좋았다가
지금 빠지면서 어제도 음봉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있다. 그래서 이런 AI 관련된 거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거 그리고 같이 묶여 있는 AI 반도체라는 이 키워드 해서 관련될 수 있는 부분들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기존의 AI 관련주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주 반도체 뭐 소재 부품 뭐 장비 여러 가지 다 묶여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뭐 핵심 뭐 테마로 서 뭐 군림하는지 기존에 또 최근에 움직였던 종목도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확인하면서 좀 보면 좋지 않을까에 대한 의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른 기사를 보면 지금 이 챙겨 겨울잠 드는 개미 이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 대주주 요건에 대한 부분 때문에 굉장히 좀 불안정한 부분이 있어요. 연말로 다가올수록 미 대선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나라 내적으로도 대주주 요건에 대한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대신에 이거는 또 거꾸로 생각했을 때 한 종목에 한 가족이 한 종목에 과도하게 매수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포트로 매수를 하게 돼서 어떻게 보면 기존에 소외됐던 종목들이 올라가는 기회도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겠는데 어쨌든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워낙 그 연자제 느낌이 강해서 하여튼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런 우려가 있다는데 우려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뭐 시장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증시 상황을 보겠습니다. 다우지수 지금 뭐 15분 지연 제공이긴 해도 어쨌든 장 끝났으니까 이걸로 보시면 뭐 무난하겠는데 이렇게 움직였고 뭐 이런 식으로 음봉이 나왔어요. 음봉이 나왔고 그리고 나스닥도 뭐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았어요. 둘 다 크게 빠지진 않았고 뭐 장중에 뭐 이런 흐름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올라갔던 흐름들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올라갔던 흐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약간 조금 불안한 점은 있어요. 왜냐하면 차트적 기술적으로 봤을 때 뭐 미국의 뭐 부양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도 있고 하지만 뭐 그런 걸 다 치워놓고서 기술적으로만 봐도 지금 미 증시가 여기 저점이 뭐 추가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한번 어떻게 보면 20일 이동평균선 및 6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지지력을 다시 테스트하는 과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얘도 동일하게 나스닥도 동일하게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캔들 패턴이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하락을 예고를 좀 하는 그런 징후가 있는 좀 캔들 패턴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당장은 오늘은 이제 미증시가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증시는 마이웨이로 갈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으나 뭐 장중에 미증시 선물 상황에 따라서도 변동성이 발생을 할 거고 최근 뭐 기관의 행보에 따라서도 뭐 움직임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국내 기관의 움직임을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증시 우리 코스피 보면 어제 뭐 양봉이 나왔어요, 일단. 추가적으로 양봉이 나왔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마이웨이로 가면서 약간 뭐 2400 여기를 건드려주고, 미증시 영향받으면서 이렇게 꼬꾸라지는 흐름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뭐 미증시 차트 흐름과 국내 증시 차트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크게 봐서는 결국엔 이 박스권이고 지금 그 박스권 과정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다라고 뭐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굉장히 좀 현재 구간에서 매매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 손절들이 많이 나갈 수도 있어요. 나갈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이제 아무래도 결국에는 우리가 재테크라는 수단으로 주식을 고른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과정에서도 뭐 손절이 나가더라도 다음 기회로 어, 노리면서 계속적으로 시장에 붙어는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뭐 붙어 있는 과정에서 비중 조절을 하면서 뭐 보시면 되지 않나라고 조금 저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코로나 코로나로 인하여 시장 유동성은 전 세계 유동성은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주먹구구식 단순 계산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중에 풀린 돈이 증가를 하고 있고, 물론 코로나로 인해 기업들 실적이 내려간 건 있어요. 내려간 것들도 있고 뭐 올라간 회사들도 있고 뭐 다양한데, 어쨌든 그냥 내려갔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내려간 기업 기준으로 했을 때 주가가, 그래서 뭐 코로나 이전 대비해 기업의 실적이 내려가니까 주가도 당연히 내려가는 부분인데, 유동성이 증가한 부분을 생각했을 때 요 밸런스를 따졌을 때 단순 주먹구구식 계산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 내려간 수치가 코로나 이전의 절반 수준 정도라면 이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게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절반 수준이라도 이전 주가는 회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종목마다 디테일하게 좀 생각을 해보긴 해야겠지만, 또 수급 동향, 매매 동향도 좀 확인하면서 봐야겠지만, 주목구식이긴 하지만 이런 식의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성은 풍부하다. 이게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코로나랑 지금 뭐 오늘 뭐 이따 발표될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도 꽤 증가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코로나가 끝나지 않고 뭐 계속 같이 간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유동성은 뭐 계속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고 점진적으로 축소될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은 과거 코로나 이후 주가 및 그 코로나 이전 주가 및 이전 주가보다도 더 높은 주가의 위치들과 지수의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차트를 뭐 이런데, 요런데나 뭐 음, 어디가 적당할까요? 예시로서 음, 이런데나 뭐 아까 동그라미 했던 그런데 정도에서의 뭐 흔들림이라면 매매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위에서 이제 지금 뭐 지나고 보면 여기도 밑에 그런 뭐 바닥권일 수도 있겠지만, 뭐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상승한 가운데서 이게 이렇게 흔들림이라 굉장히 좀 매매하기가 까다로운 시장인 건 맞다는 건 인정은 하되, 우리가 뭐 재테크라는 수단으로 주식을 골랐으니까 계속적으로 시장에 붙어는 있어야지 추가적으로 뭐 이제 소외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은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뭐 현금이 많이 확보되신 분들은 그걸 어떻게 하면 이 시장에서 뭐 좋은 그 현금을 잘 굴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겠고, 주식 비중이 많으신 분들의 경우는 이제 좀 처음 매수할 때와 예측이 다른 흐름이 나온 종목들은 과감하게 손실률이 크더라도 잘라내면서 대응을 해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 뭐 예측 범위 내에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좀 뭐 별로 좀 시간이 지연되거나 그런 거는 그냥 가져가는 게 맞다라는 거 의견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코스닥도 뭐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 여러 가지 오늘 기사를 보면서 여러 가지 기사도 보고 이렇게 보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 즉 국내 증시에 대한 이야기도 해봤는데, 어쨌든 이 유동성에 대한 부분은 물론 국내 양도소득세 요걸로 해서 일시적인 이렇게 유동성 축소는 나올 수 있다는 거는 감안을 하고 해야겠지만, 어쨌든 유동성은 풍부하다는 거, 전 세계적으로 풍부하다는 거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봐야 된다라는 거 가장 핵심으로 오늘 방송에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에 대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영상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가고,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입장하시면 여러 가지 뭐 장중에 뭐 시장 관련 코멘트 해드리는 부분이 있고, 무엇보다 매수부터 매도까지 무료 공개 추천주 진행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장하시면 채팅방 상단에 공지글 이거 꼭 읽어주시고 채팅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